AI 요즘 정말 뜨겁죠? 그런데 이 엄청난 기대감이 만들어낸 거대한 폭풍이 아시아 시장을 통째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영국의 한 반도체 회사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이 어떻게 대륙 전체를 뒤흔드는 나비 효과가 됐는지 그 거대한 파도의 흐름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 엄청난 기대감이 금융시장이라는 냉정한 현실의 시험대 위에 딱 올랐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되게 간단해요. 서구에서 기술주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거기서 끝나질 않은 거죠. 마치 도미노처럼 그 충격파가 아시아 대륙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게 시작된 바로 그 지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요, 바로 영국의 한 반도체 설계 회사였습니다. 암홀딩스라고 여기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시장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AI가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시장 전체에 쫙 퍼지기 시작한 거죠. 상황이 정말 순식간에 안 좋아졌습니다. 암의 실적 발표. 이게 그냥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시장은 이걸 AI 산업 전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기술주를 던지기 시작했고 그 공포감은 월스트리트에서 아시아까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번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지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4% 넘게 뚝 떨어지면서 그 공포를 숫자로 딱 보여줬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공포 분위기는요, 고스란히 아시아 시장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의 강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셌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한 1%도 안 되게 살짝 하락한 정도잖아요. 그런데 한국 코스피는 무려 4% 가까이 폭락했어요. 똑같은 파도를 맞았는데 왜 한쪽은 그냥 살짝 휘청거리고 다른 쪽은 거의 쓰러질 뻔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에 대한 힌트가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5조 원.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단 하루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팔고 나간 돈의 규모입니다. 역대 하루 순매도 기록 중에 가장 큰 금액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정말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외국 기관들은 미친 듯이 주식을 팔아치우는데 이걸 누가 샀냐? 바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었습니다. 무려 6조 7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방어에 나섰거든요. 하지만 이 거대한 매도 폭탄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파는 쪽의 힘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죠. 이 충격파, 주식시장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잖아요. 그 여진이 고스란히 외환시장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의 선택은 보통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안전자산, 그중에서도 으뜸인 미국 달러죠. 결과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일본 엔화, 한국 원화, 중국 위안화 할 것 없이 아시아 주요 통화 가치가 전부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부은 발언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는 강력한 달러 정책, 즉 강달러를 지지한다고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이러니까 아시아 통화에 가해진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인 흐름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현미경을 들고 개별 기업들을 좀 들여다볼게요. 이 기술주 쓰나미 속에서도 어떤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시비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매도세의 직격탄은 역시나 아시아의 대표 기술주들이 맞았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자기 자회사인 암이 부진하니까 주가가 7%나 폭삭 주저앉았고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는 공포감 때문에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울상이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와중에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쓴 곳들이 있었죠. 일본의 소니, 여기는 오히려 게임이랑 이미지 센서가 너무 잘 팔려서 이익 전망을 올려잡았고요. 한국의 KB금융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도 자기 갈 길을 가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중국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전기차의 왕이라고 불리던 BYD는 판매량이 2년 만에 최저치를 찍으면서 성장세가 꺾이는 거 아니야? 하는 신호를 보냈죠. 반면에 기술기업인 바이두는 우리는 주주들을 챙기겠다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배당도 하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전략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자, 이제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런 시장의 움직임들이요, 사실은 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 싸움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TSMC의 움직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계 1등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이 회사가 일본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기로 한 겁니다. 이게 그냥 공장 하나 더 짓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앞으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수를 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은 반도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엔 핵심 자원, 바로 히토류 이야기인데요. 미국, 유럽, 일본이 우리 더 이상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면서 아예 새로운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심지어 전투기까지 미래 기술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이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자원 동맹인 셈이죠. 이런 견제는 계속해서 다른 분야로 번져갑니다. 이번엔 풍력터빈이에요. 이유가 중국산 풍력터빈 제조업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건데 결국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신호탄인 거죠. 무역 갈등이 기술을 넘어서 이제 에너지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영국의 한 회사 실적 발표가 아시아 전체의 주식시장과 환율을 뒤흔들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공급망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촘촘하게 그물처럼 연결된 세상에서 과연 어떤 충격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존재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